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네, 이야기. 우유 TV. 와. 드디어 뭘 준비를 해오셨던데 그놈 뭐죠? 방사선 치료? 사실은 방사선 치료를 직접 하시는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데 저희가 친하신 분이 계속 기구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너도 친해? 저도 친하죠. 동아리. 유태경 춤 동아리 선배. 그래도 워낙에 우리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일단은 드릴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하는 경우는 부분 절제. 맞습니다. 100%? 100%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방암 수술이 크게 두 개죠. 유방을 다 떼거나 부분절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부분절제 하신 분들이 재발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절제 방사선 치료를 붙였더니 전절제랑 차이가 없다라고 나와서 방사선 치료를 하나의 짝꿍으로 이제 두고 있기는 하고요. 사실 아주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를 일정 환자에서는 안 해도 재발률에 차이가 없다는 그런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네. 그렇죠. 크기도 작고 연세도 좀 있으셔야 되고 환자분이 암의 성지도 좀 순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는 임상 결과가 있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부분절제라 하시면은 방사선 치료는 이제 반드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전절제를 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병기가 높은 경우에는 꼭 해야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이 사실 있죠. 전절제인데 제가 방사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되게, 부분절제는 100% 방사선이지만 네. 전절제를 하면 네. 방사선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남은 유방이 없으니까 재발할 게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 피부나 또 겨드랑이 부위에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발을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병기가 낮으면 재발 확률이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고, 병기가 높으면은 재발 확률이 높으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방사선은 어느 타이밍에 하고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항암을 하시는 경우에는 항암하고 나서, 항암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 달 정도에서 2달 사이. 상처가 다 나았을 때.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쐬는 거예요. 그냥 이 유방에다가 이렇게 그냥 레이저 쏘듯이 이렇게 방사선을 쐬는 건데, 이거를 한 번에 뻥 때리면은 피부가 난리가 나죠. 직방으로 방사선을 맞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괴롭히는 거죠. 쪼개서 괴롭히는 거죠. 자잘자잘하게. 전통적인 방식은 사실은 33번이었어요. 그거를 좀 더 줄이고 있죠. 요즘에는 20번 하는 경우 또는 16번, 뭐 25번 이 정도 안에서 환자분에 따라도 다르고 병원에 따라도 다르고 교수님 따라도 다르고. 전체 용량은 같은데 그걸 어떻게 쪼개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체 용량도 조금 달라지나요? 용량도? 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데, 방사선을 하면 아픈가요? 하는 동안에는 아프지는 않고요. 방사선 피부염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방사선 자체가 막 직접적으로 바로 통증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죠. 방사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방사선으로 인한 조직의 변화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2년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증상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쟤는 그때는 뭐 이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방사선 치료 과정에 힘든 거는 백혈구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감을 좀 생각보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치료받고 집에 가서 쓰러져서 잔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고 하는 게 있어요. 불로 째는 거니까 내 몸이 좀 버텨야 되긴 하죠. 제가 궁금한 거는 방사선을 찔 때 위치나 영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을 짓게 되는지.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완전 같은 병원의 선생님들마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어때요? 부분절제와 전절제는 좀 프로토콜이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그거는 이제 33번이었던 게 20번으로 줄어드는 과정 중에서 초반에는 주로 부분절제 환자들만 하고 전절제 환자들은 많이 하고 뭐 이러다가 그것도 다 줄여 나가시는 것 같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횟수, 그다음에 범위,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런 거는 정말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마다 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러면 하게 되는 질문이 그럼 방사선 치료는 꼭 수술받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환자분들이 할 수밖에 없고, 짧게는 3, 4주, 길게는 6, 7주를 이제 매일 평일날 병원에 가서 쬐야 되는데 부산에 사시는 분이 매일 서울에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유방암 쪽은 지방에서도 충분히 방사선 치료하셔도 된다고 말씀은 드리고는 있고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에 중요한 게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는 거고 안 써야 될 부분은 잘 피하는 게 중요한데, 유방 주변에 피해야 하는 장기가 다 커요. 심장도 있고 심장, 폐도 있고 폐. 네, 그래서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유방 쪽의 방사선 치료는 상대적으로는 수월한 편이고, 병원 간의 그런 치료의 차이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프로토콜 차이들은 있지만 네, 그게 뭐 그러니까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나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지방에 사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이제 방사선 피부염이라 그러죠. 네. 그거가 이제 어떤 경과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되는지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 생깁니까? 근데 방사선 피부염이. 방사선이 피부에 적극적으로 쬐니까 염증이 생기는. 맞아요.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아, 방사선이 결국에는 우리 암을 죽이기 위해서 활성도가 높은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근데 피부에서 가장 활성도가 높은 세포가 뭘까요? 모낭세포. 모낭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비샘 같은 경우에 평생 동안 계속 일을 하잖아요. 기름샘 세포들이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걔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낭이 다 죽고, 그러니까 계속 건조해지고 표피가 탈락하고, 게다가 또 전절제 수술이나 부분절제 수술해서 그쪽으로 신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피부에 이제 염증과 이제 병적인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다 올리는 것 같아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도 이제 베리어 크림 같은 것도 이제 바른다던가. 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상 치료랑 똑같은 거고 피부의 그런 벗겨진 정도가 그냥 얕다, 진물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보습 정도로 끝나는 거고, 피부의 손상 범위가 이제 좀 깊다, 진피까지도 막 들어갔다 이러면은 우리가 드레싱 제제 같은 걸 붙일 수도 있겠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색깔이 이제 다리미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까매졌잖아요. 네. 빨개지고 까매졌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중에 좋아지죠. 100% 좋아지나요? 대부분은 사실 제가 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지나면 돌아오는데 가끔 남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방사선 치료로 인한 그런 정상세포의 손상은 평생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또 그 유방에 생겼을 때 이제 부분절제 수술을 다시 좀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방사선을 다시 쬐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절제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엔 방사선 치료도 전체 유방 말고 수술 부위만 하는 방사선 치료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 주세요. 방사선 치료는 부분절제 수술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전절제 하더라도 병기가 높으면 해야 한다. 방사선 치료는 항암 후에 하시거나 수술 후 한 달 이후에 한다.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는 지역에서 하셔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좋다. 의팁이었습니다.